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충당 부채와 민간 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보증 채무도 6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경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 문제로 추정되는 장애로 국채 3년물의 거래가 약 2시간 정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상품은 국채 3년물 현물 한 종목이며 여타 종목에서는 주문 접수 및 체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래소는 오전 11시 10분께 장애를 복구했고 국채 3년물은 오전 11시 20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이 수천억 원대 대출 사기로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한국시티은행도 수백억 원대의 매출 채권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시티은행은 최근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의 납품업체인 디지텍 시스템즈가 매출 채권 등을 일부 위조해 169억 원을 허위 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받고 현재 특별 검사를 받고 있는 시티은행에 추가로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17일부터 3개월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결제, 한도 내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어느덧 2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부담을 털어내고 국내 지수 나란히 지수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와 주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이 불규칙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격 귀환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현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고 오죠. 전일장 옵션 만기일 여파로 1920선까지 밀리며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장에서는 1930포인트 회복하면서 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1944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194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5포인트가량 오른 19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거래소 시장으로 돌아와 줬는데요. 15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 물량을 보채고 있습니다. 67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227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520선 안착에 성공한 코스닥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7포인트 오른 52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공간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에 매도세를 나타냈던 기관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 31억 원, 외국인 23억 원 사주면서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역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47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거래소 시장과 같은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경제지표 부진 탓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인해서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1060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만 50전 하락한 1062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진단과 함께 마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책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거래소 시장에 3거래일 만에 외국인 돌아와 주면서 1940선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 11일하고 13일 이제 미국의 옐런이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향후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냥 계획대로 큰 변동 없이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신흥시장들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위험국들의 외환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가 환율인데 요 며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소 이제 하향 안정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약화됐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순매도 전환되면서 좀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1월 수출 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굉장히 호조된 모습으로 나오면서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고무돼서 중국 쪽에 좀 민감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소재 산업재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오늘장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장 초반에 1%대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1940선 지키기는 성공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죠. 네, 일단 뭐 오늘은 뭐 요 정도 크게 여기에서 뭐 추가 변동보다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한 1940 정도 마무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이제 반등이 폭이 나올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실 텐데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반등이 뭐 2000선에 안착하는 정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제한된 추가 반등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신흥시장에서 아직까지 자금 유출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어떤 2014년 연간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추가 반등이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표 호조 바탕으로 해서 사실 이제 화학이나 철강 이런 소재 산업재가 어제 오늘 좀 강한 좀 비교적 반등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주요 제품 가격들의 상황을 보면 1분기 실적도 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시장의 뚜렷한 어떤 특징이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쪽에는 수급이 쏠리고 좀 안 좋은 쪽은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대표 종목들로 좀 압축하자는 게 저희의 전략이거든요. 대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이렇게 지금 대형주 4인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2월까지 계속 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까지 상승을 유력한 종목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4종목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오늘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주식전략팀의 이남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정동우 멘토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들고 오셨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매주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정동우 멘토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동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현대차 만나봤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기업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와 지난주에 뭐 한국전력과 현대차를 가져오면서 조금 중소형 장세에서 너무 대형주만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오늘은 조금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이지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주 회사인데 사료 그리고 사료 첨가제 그리고 식육 뭐 축산 그리고 가공까지 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면 지난해 201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게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림홀딩스 역시 굉장한 뭐 4분기 실적과 2013년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뭐 10%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뭐 급등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지난해 3, 4분기부터 굉장히 호전된 회사의 지배구조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2014년부터 드디어 꽃을 피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난해 4, 4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70억 원 정도, 150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7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굉장히 실적 회사가 호전되고 있다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뭐 4,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격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2014년 1, 4분기부터 굉장한 실적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이지바이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의 개선이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201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는 2011년과 12년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보이면서 이지바이오가 2013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뭐 곡물 가격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회사 자체 또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도 올해 다시 개선이 된다면 올해 가장 큰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지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올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지바이오 자회사의 뭐 사료 사업부도 많지만 역시나 가금 부분 뭐 마니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농장을 가진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는 이지바이오의 굉장한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치 올림픽 진행 중에 있지만 역시나 가장 큰 수혜는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과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한 우려감도 모두 불식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굉장히 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 굉장히 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현대차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지바이오라는 기업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가 4분기 실적 호조에 웃기도 했지만 AI가 터지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대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가에 떠서도 매수가 가능한지 가격 체크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지바이오 뭐 최근 차트를 보시면 5,000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4,2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지바이오와 뭐 관련된 회사 조류 독감 사태를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가금 부분에서 가금 부분 매출에서 1%도 안 되는 부분만이 조류 독감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경쟁사에 뭐 조류 독감이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가격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이지바이오가 아닌가 싶으면서 조류 독감에 의한 하락 부분은 모두 만회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4,775원에 현재 거래 중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지바이오 가격 체크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기업 만나봤습니다. 판스토리, 뭐 서한, 현대차, 한국전력 이렇게 다양한 기업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쉽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소개해주신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방송인 만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은 뭐 테마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우량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뭐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더 이상의 뭐 AS는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개별적으로 기업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던가 이런 전략을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새로운 기업 만나봤는데요. 아쉽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바이오란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있습니다.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는 멘토입니다. 40분 남았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쟤 왜 저러나. 예, 장 마감 때까지 40분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또 주말 푸근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도 괜찮고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S&P 500 선물도 좀 양호한 상황이니까요. 뭐 좋게 끝나지 않겠어요? 설사 좋게 끝나지 않더라도 좋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저녁 넘기는 게 그것도 하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내 안에 긍정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주식도 분명히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뭔 소리고? 여튼요, 오늘 시장에 굉장히 급변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급등이고요, 하나는 급락이에요. 그래서 현대 로템을 할까 한국가스공사를 할까 했는데 오늘은요 한국가스공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공사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혹시나 현대 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샘플러스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 공개방송 때 현대 로템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한국가스공사를 특징주로 잡은 이유는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증권사 리포트가요 한 3대3으로요 최근에 즉 한 이틀 동안에 리포트가 한 6개 7개 정도 나왔는데 반씩 딱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냐면 세 군데서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매수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로 또 다른 세 곳, 즉 뭐 동양이나 HMC, 뭐 키움 같은 데서는요, 아니다, 이 무슨 소리, 지금 보면 과도하게 실적이 고평가됐다, 안 좋아 해서 기관은 매도 사인 안 내거든요. 근데 기관 리포트의 매도 사인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목표가를 어떻게 하향 조정하든가 아니면 관망, 즉 마켓 퍼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중립 이래 나오면 팔아라 소리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세네 개끼리의 충돌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요 어때요?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 일순 사라고 한쪽이 더 맞는구나, 아직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왜? 주가 하루 올랐다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어떤 내용 가지고 발생된지에 대한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 장 수급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요 많이는 안 샀고 조금씩 매수를 해왔습니다.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요 급속도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급속도로 매수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2월 들어서는 조금씩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 아직 수급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뭐 매도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이런 흐름들은 없고요. 적정한 수준 정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사의 첨예한 대립의 리포트, 여기서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4분기 실적은요, 분명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는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냐면, 이 공기업 혁신,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 가지고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우려를 하고 있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 광고, 특히 이제, 이라크 쪽에 생산 일정이요,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나, 유가 측면이나 이런 우호적인 부분이 그쪽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익의 전망치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부정적인 리포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긍정적인 리포트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뭐냐면 물가 연동제, 즉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수익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냐. 또 하나가 미수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미수금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1월 달만 하더라도요. 약 한 1조 2천억 정도의 회수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때요? 기업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되고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주가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두 개의 사실, 즉 팩트를 가지고 믹스를 시켜보는 거죠. 섞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있잖아요. 시장 수익률 정도는 기대가 할 수가 있다. 즉 뭐예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주가 지수의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일단 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 가치 대비 한 25% 적정 그 가치로 본다면 한 8만 원대, 한 8조 원대 정도의 시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6조 원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이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익 많이 내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 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 올해, 뭐 재작년보다 더 좋아진 작년에 왜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어떤 말씀해 드렸죠? 비용 절감이라고 그랬죠.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정한 한계가 빨리 들어온다. 결국 영업이익이 늘기 위해서는 무엇이 늘어야 되죠? 매출액이 늘어줘야 돼. 기본적인 파이가 커지고 그 안에서 이익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은 한계가 일찍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해외 자원 개발 모멘텀이 1년 정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장된 시점에 올 한 해 동안은 강한 힘을 보이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의 이 밸류에이션 그림 한번 볼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정체 중이죠. 정체 중이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떨어졌다. 근데 이제 4분기에 꽤 좋아진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파이가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파이 커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살까 말까?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쳐다보고 있는 것만 제일 좋다. 시장이요. 이 기관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리포트들이 이렇게 대립된다면은요, 아예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첨예한 대립된 양상이 나오면. 이럴 때는요, 이미 기대치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이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기는 분명히 힘들다. 기업이 안정성은 굉장히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기 때문에 중립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매도 준비하십시오. 얼마에? 7만원 넘어가면 한번 잘라주자. 7만원에서는 한번 잘라주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률, 좀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옮기셔가지고 그쪽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시장에 만약에 충격이 들어와가지고 동반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충분히 얻을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의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밴드가 늘어난 상태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가고 있죠. 수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성장하는, 이익의 가치가 성장하는 부분이 없다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치를 통해서 만든 건데, 즉 어때요? 수익성 그대로 유지된다는 개념이니까 이럴 때는 주가가 저 중간에 노란 선 있죠. 저 노란 선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봐야 위에 초록색을 넘지 못하고 떨어져도 밑에 파란색까지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만원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기왕 매수하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관심 버리고 다른 종목에서 우리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가지고 일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 샘플러스로 오세요. 샘플러스 오셔가지고 중앙증권연구원 클럽 나무르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제가 보다 상세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께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요일날 9시에 저하고 다시 뵙는 겁니다.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코스피 지수 상당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쪽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선물 쪽은 어제 급락했던 갭을 오늘 좀 메우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쌤 아주 오전장에 수익 톡톡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전장에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 확대에 나가려면 랠리를 즐기자고 하셨는데 현재 이 투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도 확대 중이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 확대 중인데 여전히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오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가라니까 이것들이 어제는 안 가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갈 것들을 오늘 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장은 단순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될 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리는데요.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선물 옵션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대변동성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3월 동시 만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방송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웹더덕 현상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변동폭들이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균 변동폭을 이미 넘어선 오늘의 변동폭이 좀 나왔고요. 어제 종가에서 순간적으로 종합지수상으로 한 8포인트 정도 선물 지수상으로 계산하는 법 다 알려드렸죠? 네, 모르시면 안 되십니다.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1포인트 정도 하락 부분이 마감됐던 것이 오늘 이미 갭 부분 출발과 함께 바로 제자리를 갖다 놓고 추가 반등치를 가져가면서 254.65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제 갭을 더하기를 하는 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누기는 좀 하셔야 될 때가 가끔 있는데요. 파생 쪽에서는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정상치라면 오늘 종합지수와 선물지수 괴리차까지 범위를 해보면 255.65포인트에서 55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치가 있었습니다. 그 반등치를 일단 1포인트 내외로 올라타지는 못했고요. 외국인들 나홀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분명한 것은 갈 수 있는 장세가 지금 우리 장은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겠고요. 어제 금리 동결이라는 이벤트 이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눌려주었던 외국인들의 현선물 장세가 오늘 급변하게 또 만들고 있죠.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이 수급의 추이 자체가 지속성, 연속성이 나올 때가 우리가 참 대응하기가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번 한 주 내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핸들링에 의해서 움직여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기관계 쪽으로 인해서 반등치를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기관이 손실이 나고 있을까? 물음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로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 마찬가지로 어제도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했고 오늘 판이하게 지금 극명하게 서로 간의 포지션이 3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선물도 동시죠. 선물도 만기가 들어오는데 그 변화 추이가 감지되고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규모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추이 쪽의 거래가 오후장 되면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오전장 출발과 함께 풋옵션이 활성화됐던 것들이 거의 반락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이, 베이시스 상황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새로운 베이시스의 값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계산은 주쌤이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동반 매수세가 쌍끌이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종목군들의 힘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의 모습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종목이 이끌어가는 한 주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웹더덕 현상이라고 보다는 정상치 시장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웹더덕이 그렇게 비정상이냐? 그 부분은 아니겠죠. 연계된 합성의 스프레드를 이용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결국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일 때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파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을 매매하시는 모두가 다 좀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도깨비 장세가 지속되면 어리둥절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체크를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3월 동시 만기까지는 시장은 이 파생이 종목을 흔드는 장세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은 조금 오늘 재차 오후장에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겠고요. 그 부분 아무래도 선물 시장 쪽에는 영향력이 없겠죠. 자, 오늘 오후장 마지막 대응 전략에서는요. 이 바로 기간 매도 강도 체크하십니다. 외국인 매수 이제 상관 없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투신과 금융투자 창구 쪽에 매도 카드가 확대가 된다라면 현재 기준점에서 추가 반등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줄어든다라면 프로그램을 유발시켜서 위쪽으로 당겨줘서 종가를 마무리를 시킬 거고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매도가 확대가 돼 6천억이 기관 개의 합산이 6천억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장 황금 라인은 254.00으로 지금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매수를 즐겨라라고 말씀드렸고 추격을 매수를 즐겨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충분히 수익 내실 만큼 요 폭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요 중간 밴드에서만 잡으셨어도 충분히 수익을 오늘 만기 이후에 챙기실 만큼 챙겨서 내려왔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254.00을 올라타서 완전히 시간이 넘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매수? 그래요. 현재 매수의 조건은 분명히 맞아졌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 추이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는 이제 매매를 종료하시고 주말 힐링을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이 대변곡들이 시장의 변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평균 변동치 값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 재미난 파생 시장 장세가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5장 황금 라인은 254.00 아래쪽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선 역시나 기관 쪽의 플레이가 확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4.00 부근에 붙여서 매도를 치고 마지막 매매를 종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역시 현재 기준점에서 저희는 매수를 다 챙겼고 매도가 신호등이 보이는 자리에서 이미 매도로 수익을 또다시 두 번의 템포로 챙겼습니다. 마무리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는 종가가 과연 어디서 끝날 것인가, 저희 주쌤이 생각한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그 기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야간장에 대한 대응을 마지막 하려고 한다. 라는 관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요런 모양 팁 하나만 더 드리면 힘드실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겠는데 기술 팁 하나 드린다라면 요런 부분 양봉의 윗꼬리 부분에서가 바로 매도를 때리는 안전 성향 자리의 캔들 모양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선물도 매매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매도 강도를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만약 매도가 확대가 된다면 추가 반등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황금 라인 254.00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이탈된 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쪽에서 방향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유 멘토입니다. 네, 요즘 시장, 오늘 시장, 기분 좋으신가요? 조금 장 초반보다 오르다가 5장 들어서 조금씩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잘 움직여주니까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으시고요. 미처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수익이 나신 종목분들은 조금 정리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것도 한 번씩 조금씩은 한번 분할매수 해보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AS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래도 상담은 해드립니다. 자, 중간중간에 상담해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빨리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제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는 AS를 해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좀 볼게요. 로만손 정말 오래 갖고 있죠? 네, 13% 수익 중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뷰웍스가 조금 밀렸어요. 마이너스 3% 정도. 코리아 FT가 1.3% 정도인데요. 요거는 지금 1시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참고하세요. 코리아 FT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YG엔터가 플러스 0.8,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2% 정도, 영웅철강이 플러스 2% 정도고요. 인터파크가 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 매수가는 조금 잘못 나간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 더해보니까요, 한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총 몇 개냐면요, 뭐 9개 좀 더 가까이 되는데요. 이 종목들 딱 나누기 구해버리면, 네, 1000만원치 샀을 때, 현금 놔둔 거 빼고, 한 20만원 이상은 좀 벌어지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된다고요? 얼마 안 되긴요. 계속 이렇게 제가 벌어드리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벌어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정산을 탁 해버려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난 게 있어도. 꾸준하게 제가 계속 벌어드리고 있는 거. 이 점은 조금 놓치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 종목당 얼마만 담아라? 몇 프로만 담아라? 얼마죠? 10%. 대신에 계속 제가 추천드린 종목 10개가 안 넘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8개였으면 20%는 뭐죠? 현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0%씩만. 만약에 1000만원 투자하시면 제 방송 보고 따라하실 분들은요. 100만원씩만 사시면 돼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제가 불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대신에 그 매수가 밴드 안에서 매수가 얼마 잡아드리잖아요. 종가나 뭐 아니면은 밴드를 잡아드리잖아요. 그 포인트 안에서만 2번 나눠 사시든가 하셔서 좀 비중을 담아주세요. 아셨죠? 네. 아마 갖고 계신 종목들이랑 뭐 수익률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셨죠?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만손을 볼게요. 오늘 뭐 0.8% 정도 약간 밀립니다. 하지만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연습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김연아 선수가 어디 모델입니까? JST나의 모델입니다. JST나는 어디 거죠? 로만손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더 매출? 당연히 증가하겠죠.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팔릴 거란 말이죠. 뭐가? 김연아 선수가 여기 귀에 차시는 귀걸이님이 많이 팔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수익 중에 있습니다. 추천한 지 이게 한 12월 말인가 좀 추천한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계속 가져갈 겁니다. 팔지 않을 거예요. 1월 말이군요. 팔지 않을 겁니다. 가져갈 테니까요.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좀 급등을 해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오늘 뭐 고가 기준으로 거의 7% 가까이 6.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4%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왜 그렇죠? 역시나 양호한 실적과 수급입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종목 사실 마이너스가 몇 %였냐면요. 6%대였습니다. 제 포트에서요. 그렇지만 제가 손절가를 계속 낮추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팔지 않았대요. 제가 매도 사인 방송에 드렸는데 안 드렸죠? 계속 가져갔다고요. 오늘 제대로 터져주네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도 참 바닥권에서 움직여줍니다. 이 종목 역시나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뷰웍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참아 보려고 합니다. 네.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만 또 밀려요. 그렇죠? 보세요. 좀 올라갑니다. 추천 이때쯤 했어요. 하더니만 또 밀립니다. 이것도 제가 손절가 낮췄죠. 근데 차트의 큰 흐름으로 보자면요. 그래도 이 라인 자체가 120일선 라인 정도가 되는데요. 깨진 않으면서 버텨주니까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나쁘진 않은 모양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안 한 이유는요. 자, 수급 보자면 그래도 최근에 수급 좀 밀집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물량 매수가 좀 잡혔어요. 외인들도 많이. 그래도 개인들이 좀 더 많이 팔고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정리를 안 하고 한번 상승을 노려보려고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조금 이 흐름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이 좋지가 않으면 제가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뭐 지금은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조금 방송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코리아 FT입니다. 근데 지금 5.5%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수익률로 나가는 부분은 1%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수가를 얼마 잡았냐면요. 5,500원 매수가입니다. 네, 5,500원 매수가고요. 한시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으로 따지면 얼마 올랐죠? 230원이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4% 이상 지금 상승 중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나가는 건 1%지만 4% 이상 현재 상승 중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목표가 얼마 잡았냐면요. 6,000원 이상 잡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볼게요.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때 근데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추천드렸죠? 차트의 흐름, 양호한 바닥 라인에 대한 모습 포인트 잡아서 요 포인트 때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때 같이 봤던 게 제가 뭐였죠? 수급적인 부분. 아, 참 매력적이구나, 이거. 이렇게 잘 사는 게 없는데 매력적이구나. 최근에 좀 나가가지고 약간 불안했지만서도 종목 자체가 어떻게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잘 버텼다고요. 그렇죠? 안 빠지고 잘 움직였습니다. 잘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치고 올라가 주네요. 아, 좋습니다. 자, 얼마나 더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수급을 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 잘 들고 가시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좀 흔들리지 마시고서 보유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YG엔터예요. 자, 이 종목은요 59,500원이 매수가입니다. 지금 현재 61,100원 기준으로 600원, 뭐 1% 정도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제가 싸이 이슈를 들었지만 다른 이슈가 또 있어요. 네, 올해 성장성 더불어서 수급이 양호하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 볼게요. 최근에 다시 수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 물량만 파란색 보이면 돼.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들 매수가 다시 들어와요. 57,000원까지 주가 6,000원까지 갔었네요. 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다시 기관들의 매수로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급등을 딱 해주는 흐름. 네. 싸이가 앨범 발표를 2월달 안으로 한답니다.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2월달 몇 주 남았죠? 여러분 거래일 2주 남았습니다. 2주를 참아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6만원 아래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관심권에 넣어 두셔야 되는 종목. 오로라나 DI, 성장성 좋지만, 그래도, YG엔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YG엔터를 조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조선주 중에서요,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나홀로 빠져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잘가고 있는데 대우조선은 그냥 나홀로 빠집니다. 악재 자체요.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매수가가 얼마냐면 34,000원입니다. 지금 1,000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1,050원 정도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가 좀 안 되는 정도? 3% 좀 넘겠네요.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하지만 제가 오늘 수급은 조금 꼬이고 있어요. 꼬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런 큰 악재가 아닌데 빠지는 걸 봐서는 다음 주에 한번 오늘 미처 못 올랐던 부분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정리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기다려볼게요. 손절가 이탈을 안 했습니다. 좀 가져가 볼게요. 한번 회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고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종목이 있는데 영웅철과 인터파크가 있는데 상담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 종목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이스소프트. 자, 에이스소프트입니다. 오늘 2%가 밀립니다. 자,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21선 위로 많이 올라가서 제가 조금 이때부터 해서 말씀드렸어요. 2월 초부터
사인을 드릴 거다. 근데 사인을 제가 안 드렸죠. 네, 안 드렸어요. 왜죠? 너무 잘 가버리니까, 저도 사실, 21선 뚫기 전에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놓쳤죠. 놓쳤는데, 지금 다시 먼저 21선 위에서 좀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따라하기 늦었거나 판단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4008님, 21만 4천원 매수하셨습니다. 거의 뭐, 오늘 시가 기준 근처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좀 지워볼게요. 네, 요 포인트에 좀 매수가 들어가셨는데, 어제 아니면 오늘이시겠죠? 40% 매수하셨어요. 자,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2% 정도 좀 마이너스가 나고 계시니까요. 갑자기 2%가 빠지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계속 분할매수 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조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날 언제죠? 수요일날 조정이 나올 때, 네, 제가 놓쳤죠.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매수가 들어갔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약간 21선 깰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거를 계속 조정 나올 때 매수하라 말씀드리냐면요. 상반기 안으로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카드 게임 아니에요. MMORPG식의 네, 모바일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리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겁니다. 블레드 앤 소울 저리 가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게 어디로 가죠 이제? 그게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지금 깔리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깔리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깔리고 있는 게 마무리가 될 시점이면 그때 이제 리니지 모바일에서 리니지가 중국으로 쫙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도 매출이 그냥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30만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사실. 그 흐름만 본다면. 그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조정 올 때마다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인데, 먼저 매수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 하셨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네, 말뚝 박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올해 어떻게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지 저와 같이 좀 역사를 만들어 보자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자, 그 다음 제닉 볼게요. 제닉. 자, 제닉이요. 5247님 18,000원이세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십니다. 18,000원 라인이 어디냐면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 포인트나, 네, 아니면 요 포인트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줄을 그어드릴게요. 파란색 동그라미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요 포인트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은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요때 하신 것 같아요. 바닥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요때 좀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완전 밑바닥 라인이 얼마냐면요. 요 포인트예요. 15,500원 라인이잖아요. 16,000원을 깨고 내는 건데 이때는 거의 아니고요. 16,000원 완전 그 초입 구간 자체가 완벽한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부터 해서는 요 바닥부터 해서 빠지더라도 16,000원일 거예요. 근데 빠졌었죠? 네. 그러면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 자체가 기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종목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급적인 부분 도와주고 있나요? 아직은 안 도와주네요. 기간이 도와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간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비중이 20%인데 좀 더 비중 자체를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셔가지고 올라갈 때 되도록이면 빠져나오세요. 아셨죠? 18,000원까지 금방 갈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볼까요? 요 라인 볼게요. 요 라인 잡으면 18,000원이 나오네요. 또 이 라인이 참 이럴 수가. 18,000원 정도 라인 잡히니까 다시 떨어졌다 올라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프가. 그렇죠? 요 포인트 18,000원이에요, 지금. 그러면 단가 낮추시고 17,000원, 500원 정도까지 낮추시고 18,000원 정도 됐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기간 매수 좀 들어올 때 그때 조금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두 종목이 있어요. 영흥철강이랑 인터파크인데요. 영흥철강은 지금 수익 중에 있고요. 인터파크는 거의 보합권입니다. 굳이 이 종목들은 지금 추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영흥철강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인터파크도 걱정 마시고서 잘
어제 추천드렸어요.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보고 실적 보고 한 거니까요.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짧게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5개만 보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10번만 드리겠습니다. 5개 볼게요. 자, 포스코랑 한국가스공사, 기아차, 대우건설, 루멘스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루멘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7%까지 갔어요. 12,000원 갔기 때문에 루멘스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루멘스 수익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네, 무료 방송을 열었습니다. 공개 방송이죠? 공개 방송을 3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많이 받아가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 번 더 AS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외국인의 현 선물 동반 매수세 코스피 19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522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194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1940선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